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전히 망했어. 젠장 씨발. 젠장 도망가지 마. 나도 씨발 모르겠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이자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방금 감행했어.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공격엔 드론과 고가치 넵튠 순항미사일도 사용됐다고 해. 이번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치명적인 타격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강타했어. 러시아의 방공신경망과 러시아의 연료 공급이야. 이로 인해 푸틴 정부는 이제 병합한 영토에조차 연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어. 크림반도는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푸틴의 침공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어. 처음부터 시작하자. 모든 게 이렇게 시작됐어. 12월 1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어. 그런데 화면 아래쪽에 크림반도를 향해 가는 초록색 화살표들이 보이지? 저건 드론이 아니라 넵튠 순항 미사일이야. 이건 러시아 감시 채널에서 넵튠 미사일이 크림반도로 오고 있다고 빠르게 확인된 내용이야. 러시아의 방역 시도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 있어.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모두 막지 못했어. 실제로 어젯밤에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두 번의 큰 가치가 있는 타격을 성공시켰어. 첫 번째는 카스타이 II 레이더였어.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특히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방공신경망의 핵심 장비야. 그래서 이 파괴가 러시아 군대에게 큰 타격이었던 거야. 이 레이더는 적어도 감시 레이더라서 다른 대형 레이더들이 놓치는 저공 비행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헬리콥터 같은 것들을 실제로 포착하는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은 대형 레이더를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카스타트 레이더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야. 즉, 이 레이더가 없으면 메이가 없으면 러시아 미사일, 특히 방공 미사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발사된다는 뜻이야. 러시아 방공군은 이제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못 보고 반응하고 있어. 요격 미사일들이 목표를 잃고 헛되이 탄약만 소모하고 있어. 레이더가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게다가 이 레이더는 소련 시절의 레이더라서 러시아가 그냥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 잃었다고 새로 쉽게 구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려면 러시아는 방공망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 작업은 몇 주, 길면 몇 달 걸릴 수 있어. 그 기간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목표물을 더 쉽게 타격할 수 있어. 여기 레이더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영상이야. 그리고 다른 목표물도 볼 수 있을 거야. 일부는 이번 공격 때 S-400 레이더 기지가 타격당한 걸 봤을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는지 알아? 아까 말했듯이 카스타 레이더는 큰 레이더가 놓치는 것을 잡아내. 이 96L6 레이더가 그 큰 레이더야. 이 레이더는 중고도부터 고고도 표적을 탐지하며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추적할 수 있어. 이 레이더가 S-400 발사대의 데이터를 제공해 발사대가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이 레이더는 러시아 전체 방공포대의 중앙 시스템 역할을 해. 이제 이 레이더가 파괴됐으니 그 S-400은 크림반도에 그냥 앉아있는 아주 비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 해야 할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카스타 레이더처럼 러시아가 이걸 대체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 이유는 다르지. 이 레이더는 비싸고 희귀하며 가치 있어.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레이더를 방어 구역 깊숙이 배치해 손실을 줄이려는 거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들어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 그게 모든 일의 결과야.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크림반도 깊숙이 원하는 대상을 더 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제 그들은 목표물에 도달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졌어. 이번 타격으로 러시아 방공망에 구멍이 생겨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게 됐어. 즉, 러시아는 크림반도 방어를 위해 다른 지역 레이더를 빼오거나
그 빈자리를 그냥 둬야 한다는 의미야. 어느 쪽이든 러시아에게는 손해인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같은 밤, 그들은 같은 반도 내 두 연료 저장소도 파괴했어. 이건 공격과 이후 영상이야. 한번 봐봐. 같은 드론들이 연료를 크림반도로 운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 중인 열차도 타격했어. 크림반도에 다시 연료 위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크림반도는 엄청난 연료 부족을 겪고 있었어. 푸틴이 약속했던 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그걸 보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기차가 공격당하는 이 영상을 한번 봐. 푸틴에게 나쁜 소식이야. 크림반도 연료 부족과 사람들의 통치 의문 제기로 인해 그렇다.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휘발유 종류인 AI-95 휘발유와 디젤이 여러 지역에서 사라졌어. 이제 연료가 쿠폰과 카트로만 신메르폴 같은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면서 운전자들은 지역 채팅방에서 어디에 연료가 남아있나요? 라고 물으며 연료를 찾아다녀 예가해. 크렘린은 날씨와 페리 운항 중단을 탓하고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 실패할 때마다 항상 쓰는 변명이야. 진짜 원인은 분명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과 러시아 내 생산 감소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당국은 1인당 20리터, 즉 약 5갤런의 제한을 뒀고 러시아 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0루블까지 치솟았어. 푸틴은 에너지 안보를 약속했지만 러시아는 불법 점령한 영토에조차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아직 저희 트위터를 팔로우하지 않았다면 꼭 팔로우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트윗 작성이 영상 제작보다 쉬워서 더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꼭 확인해봐. 비즈니스 베이식스, 기본에 충실하게. 사용자 이름도 화면에 보여. 계속하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를 공격하며 크라스노도크라이 O6 정유소도 드론으로 타격했다. 이 정유소는 연간 약 6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고 디젤, 휘발유, 진공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도 생산하에 지역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드론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지만 드론 파편 때문에 손상이 있었다고 다해. 이 채널을 자주 보는 분들은 드론 파편이 왜 위험한지 이미 알 거야. 이 참혹한 현장을 한번 봐봐. 왜 블라트인가? 왜 나야? 아, 너 진짜 멍청이야! 아, 너한테는 뭐... 너 죽을 거야, 탱크 때문에. 너 스스로 뭘로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한밤중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면 나도 도망칠 거야. 보시다시피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같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자신을 하게 될 거야. 우크라이나는 볼그라드 석유 저장소와 모스크바 북동쪽의 또 다른 정유소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 전역과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엄청난 밤이었습니다.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타격이 확인된 모든 곳입니다. 총 12개, 어쩌면 14개의 목표물이 타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본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장면을 만든 사람에게 메달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도시 전투 상황에서의 창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바로 다가가진 않으니까요. 항상 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흥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곧 물러나야 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칠 것은 드론입니다. 최소 250피트, 많게는 300피트 떨어져 있을 텐데 그가 드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좋아요. 창문 빛에서 멀리 있네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는 드론을
그가 돌아오는 걸 봐. 한 번에.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해냈어. 맞아, 친구, 도브로 모두가 끝냈어. 이건 최근 일 중 하나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드론과 공중 드론이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크림반도가 너무 위험해져서 흑해 함대 전체가 후퇴했던 곳이 바로 거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하늘엔 조명탄이 떠 있고 대공포도 쏘고 있어. 저 탄원들 봐. 그리고 저 총알들도 결국 어딘가에 떨어질 거야. 그런데 자기 도시를 향해 쏘고 있잖아. 맞지? 여기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오, 와, 알겠어. 그게 내가 영상들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 중 하나였어. 곧 나오려고 했던 질문이었지. 알겠어. 저 불빛과 불타는 걸 봐. 딱 저 색깔일 때 말이야. 야, 나는 신호탄이 물에 닿으면 꺼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다른 신호탄이 올라가고 있어. 이건 러시아군이 하늘을 밝히려고 쏘는 거야. 그래야 드론이나 수상 무인정을 볼 수 있거든. 야, 하늘에서 보는 트레이서마다 최소 10발 이상 더 있어. 그걸 따라 또 다른 조명탄이 올라가고 있어. 자, 저걸 봐. 그리고 그들이 도시로 쏘고 있는 걸 봐. 정말 미쳤다. 도시 안으로 쏘고 있어. 지금 드론을 봐. 비용.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트레이서가 널 완전히 죽일 거야. 내 말은 네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쏘고 있잖아. 그게 도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야? 그래, 네가 창문 옆에 서 있으면 그럴 것 같아. 그건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해도 너무 많은 거지. 매일 밤 이틀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의 트레이서 탄만으로도 사망자가 생길 거야.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유턴의 발사대를 맞추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어. 로켓 모터로 상승 중 문제가 생기면 미사일이 도시로 추락해. 하지만 이 사람이 쏘는 총알은 결국 어딘가에 떨어질 거야. 지금은 열린 공간을 향해 쏘는 것처럼 보여. 저건 물론 지대공 미사일이야. 꽤 낮게 날아간 것처럼 보였고 폭발도 보이지 않아. 또 다른 지대공 미사일이야. 저건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저건 어떤 공중 표적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도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이런 영상 제작에 문제가 있어. 영상에서 말이야, 유튜브는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어.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우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게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식스 인사이더라는 자체 플랫폼을 시작했어.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도 없어. 우리는 드론 공격, 최전선 영상, 러시아 공군기지 파괴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달지 않아. 그렇게 하고 있어. 광고주들이 불만을 가져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검열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해. 그러니까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도 돼. 가입하면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도 볼 수 있어.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